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이에요. 저는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요. 연애는 1년 정도 했고요. 어릴 때 미친 듯이 하는 연애는 아니었지만 서로 성격이 잘 맞았고 함께 있으면 편했기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죠. 저희가 결혼을 할 때 친정 아버지는 괜찮았는데 남편의 어머니가 반대가 무척 심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남편과 시누이를 혼자 키우셨고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저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은 동네 단골들이 주로 찾는 식당이어서 매출이 큰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와 절 무시하더군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삶을 살아온, 그것도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 제 마음에 쏙 들 수 없다라는 생각에 그냥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저희 친정아버지, 어머니 없이 저를 잘 키워주셨기 때문에 무시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고 내 부모에겐 내가 효도하면 되지 하는 마음이었죠. 남편은 사업을 했어요. 그 사업은 꽤나 잘 됐죠. 저는 중소기업 직장 생활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만나려면 대기업 정도는 다니는 여자여야 하는데 하며 항상 저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저희 친정아버지 식당에 데리고 간 적이 있었는데 저희 식당이 오래돼서 조금은 낡았었거든요. 그런데 가서 자리에 앉지도 않으시고는 여기서 비위상해서 밥을 어떻게 먹냐며 그냥 가버리시더군요.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니 시누이도 절 무시했죠. 저를 항상 투명인간 취급하기 바빴습니다. 유독 티를 내면서 절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참고 살았던 건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항상 저를 무시하는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며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듣는 척도 안 했지만요. 어차피 저는 남편과 평생 살아갈 거고 남편 가족들이야 1년에 많이 봐야 서너 번이니 그때만 조금 참고 견디자고 생각했어요. 남편만 제 편이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 생활을 3년 정도 지속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도 많이 했지만 마음처럼 쉽게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어렵게 임신에 성공했고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제 나이가 좀 있으니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고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치만 퇴사 후 얼마 안 돼서 아이가 유산되었죠. 그 후로 점점 남편도 변해가기 시작했고 시어머니의 무시에도 화내주지 않고 그냥 듣고만 있더군요. 저를 대하는 태도도 많이 쌀쌀맞아졌고요. 남편 하나 좋은 사람이라 바라보고 있는데 그 남편이 변해버리니 저도 어쩔 수가 없더군요. 더 이상 참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도 시어머니의 등살에 지쳤는지 단번에 받아들이더군요. 시어머니는 저희의 이혼 소식을 듣더니 좋아하시면서도 그러니까 분수에 맞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지 하시면서 또 저를 무시하셨어요. 도대체 뭐가 얼마나 잘났다고 그렇게 잘난 척을 하시는지.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제와 끝나는 마당에 긴 말할 필요 뭐 있나 했죠. 그리고 이혼 후 저는 아버지의 식당 일을 함께 했어요. 작은 식당이었지만 아버지가 오랫동안 해오신 식당이라 나중에 제가 물려받아 살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혼하고 나니 시간적 여유가 생기자 저는 아버지의 식당을 좀 더 잘 운영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SNS에 사진도 많이 올리고 블로그 하는 사람들에게 홍보글도 쓰게 시키며 열심히 홍보도 하고 이벤트도 했어요. 저희 아버지 음식 솜씨가 참 좋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엔 노포 음식도 주목을 받는 것 같고 해서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홍보를 하니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더라고요. 노력을 하니 그만큼 돌아오는 것에 재미를 느껴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동네 사람들 외에 다른 동네에서 찾아오기도 하고 가끔은 다른 지역에서 왔다는 손님도 있었어요. 아버지의 맛있는 음식과 친절함에 날이 갈수록 식당엔 손님이 붐비기 시작했죠. 아버지의 인생에 뭔가 보람이 가득한 나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점점 아버지의 식당과 손맛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방송 프로에서 섭외 연락이 와서 숨은 맛집으로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어요. 방송 이후로는 정말 손님들이 줄을 길게 늘어선 적도 있고 모든 재료가 소진되어서 판매를 중단한 날도 있었죠. 그렇게 저는 이혼의 아픔 따위 생각할 겨를 없이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왔고 방송 잘 봤다며 잘 돼서 다행이라고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그 사람 말에 마음이 약해져 가게가 문을 닫는 늦은 저녁 시간에 잠깐 만나기로 했죠. 그렇게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전 남편은 의미 없는 말들만 늘어놓았어요. 저는 용건이 뭐냐고 물었고 전 남편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랑 이혼하고 후회를 많이 했다고요. 그리고 다시 잘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당신 어머니 히스테리 나보고 또 참으려는 거냐며 내가 왜 그래 하냐고 질색을 했죠. 전 남편은 어머니도 막상 저희가 이혼을 하니 처음엔 좋아했어도 시간이 지나니 제 생각이 많이 나든지 제 얘기를 많이 하시고 미안해 하신다고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그럴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 남편이 하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절대 그럴 리가 없는 분이니까요. 그리고 그 지옥 불구덩이에 제가 또 들어가야 할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너무 늦었다고 다시 당신과 만날 생각 없다고 말하고 그 자리를 나왔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전 남편은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고 잠잠했어요. 전 그냥 제가 TV에 나오니 제 생각이 나서 잠깐 그랬었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인기가 있으니 참 지나간 전 남편에게서도 연락이 왔구나 하고 하나의 해프닝쯤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가게에 예전 남편과 이혼하기 전 살던 집에 옆집 살았던 부부가 왔습니다. 그 부부는 저희 부부랑 비슷한 또래에 저희처럼 아이가 없어서 친하게 지내기도 했고 제가 시어머니한테 어떤 꼴을 당하고 살았는지 잘 알았기에 제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해줬었거든요. 저희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열심히 수다를 떨었고 우연히 옆집 부부에게 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한 뒤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었거든요. 전 남편은 이혼을 급격히 어려워졌고 자금난에 시달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기저기로 돈을 구하러 다닌다고 하는 겁니다. 옆집 부부한테까지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며 혹시 방송 타고 가게 잘 된다고 소문나서 전 남편이 찾아오지 않았었냐고 했죠. 저는 그제서야 전 남편이 왜 저를 찾아왔는지 퍼즐이 맞춰지더군요. 그럼 그렇죠. 아무 꿍꿍이 없이 왔을 리가 없죠. 알면서도 씁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정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꼴도 보기 싫던 시어머니가 저희 가게에 찾아온 거죠. 예전에는 비위생적이라며 저희 가게에 앉지도 않았던 분이, 그리고 항상 저 아버지를 무시했던 분이 갑자기 얼굴색을 바꾸고 방송 너무 잘 봤다며 친한 척을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너무 역겨웠죠. 그리고 돈이 필요해서 왔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반겨주었어요. 시어머니는 앉아서 저희 음식을 처음 먹더니 아주 맛있다며 칭찬을 해주더군요. 솔직히 음식에 뭐라도 집어넣어버리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그걸로 건수 잡아서 또 소문내고 난리칠 인간인 걸 알아서요. 칭찬을 하던 말던 전 듣는 신용도 하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는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요즘 아들 사업이 어려운데 저보고 식당 잘 돼서 돈 좀 잘 벌지 않냐면서 좀 도와주라고요. 이번에 못 막으면 더 이상 사업을 이어나갈 수 없다면서요. 저는 시어머니 뻔뻔함이 어이가 없더군요. 참나, 이혼한 마당에 제가 그 사람과 무슨 사이라고 돈을 주고 도와준답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아니 아줌마, 미치셨어요? 제가 미쳤다고 그 사람을 도와주나요? 결혼 생활 내내 저 못 볶아 먹으셔서 안달이셨고 저희 집안 자체를 무시하고
솔직히 이 식당 음식도 비위생적이라고 난리던 분이 그런 거 생각하시면 어디 그 주둥이에서 도와달라는 소리를 하시는지 참나 아주 웃기고 계시네요. 그 집구석이 망한다고 해도 나랑은 상관없어요. 나가주시죠. 했더니 저보고 매정한 년이라 하면서 욕을 시작하는 겁니다. 뭐 그 주둥이로 욕을 나불거리든 말든 들을 필요도 없어서 저는 당장 그 여자를 끌어냈고 저희 아버지는 옆에서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주방으로 가셔서 양동이에 물을 담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끌어내니 식당 밖에서도 침 뱉고 욕하던 시어머니에게 그대로 물을 끼얹으셨죠. 항상 조용하고 말씀 없이 미소만 띠고 있던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많이 당황하셨는지 입 다물고 씩씩대며 가시더군요. 저는 너무 통쾌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시어머니한테 똑같이 욕을 해주면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가만 안 두겠다고 소리를 지르셨죠. 아버지는 왜 전 남편이 찾아온 거 말 안 했냐고, 이런 사정이 있었으면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지 않았냐고 하시더군요. 그 양동이에 변기물이라도 담아서 뿌렸을 텐데 아쉽다고요. 나중에라도 또 연락 오고 괴롭히면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불행인지 다행인지 연락도 찾아오는 일도 없더라고요. 내심 궁금하던 찰나에 옆집 여자가 알려주더군요. 결국에 그 남자는 돈을 구하지 못해서 사업이 완전히 망했고, 망한 게 문제가 아니라 빚이 많아서 빚쟁이들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고요. 시어머니란 여자의 집에도 압력딱지가 붙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속이 어찌나 후련하던죠. 오갈 데 없는 시어머니는 그 시누이 혼자 살고 있는 원룸으로 갔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 빚쟁이들이 거기도 알게 돼서 찾아가지 않을까 싶다고 하더군요. 그에 비해 저희는 식당이 잘 되어서 식당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옆쪽에 있던 공터에 새롭게 오픈하기로 했어요. 아빠의 청춘이 다 들어가 있는 그 식당이 이제야 빛을 본 것 같아 아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 남은 인생 아빠와 잘 지내다가 먼저 하늘로 간 엄마 만나러 가려고요.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보니 또 저희 가게가 잘 되고 보니 이런 기쁨 같이 누리지 못하고 먼저 간 엄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